안녕하세요. 이번에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책 쇼핑을 좀 했습니다. 보통 제가 책을 살 때 한 권씩 사는데요. 이번에 5권을 한 번에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나의 첫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생명과학 쪽으로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생명과학 쪽 관련한 딥러닝,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으로 또 책을 샀고, 신경망 교과서, 그리고 파이썬 데이터 분석 실무 테크닉 100 이 책을 샀는데요. 일단 먼저 파이썬 데이터 분석 실무 테크닉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손민규 님께서 옮겨주셨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시리즈 중에서 59번입니다. 이 책 내용 보시면은 1장에서는 데이터 가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수정하고 채우고 그런 예제들 가지고 하는데요. 매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출 데이터 활용해서 월별로 또 집계도 해보는데요. 보통 실무에서 그룹바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그런 코드들, 그리고 피벗 테이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는지, 데이터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고 채워나가고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날짜 오류, 그래서 보통 오류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합치는 부분, 그래서 1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그 약간 지저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2부에서는 이것들을 머신러닝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필수 스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이제 읽고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리고 합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통계량도 확인을 해보는 그리고 시각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내용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그런 모델에, 사이클론 모델에 넣는 것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변수가 모델에 기여하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프로세스, 베이스라인에 보통 들어가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3부부터는 이제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통 물류 있죠, 최적 경로 찾는 그런 데이터를 다뤄보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새로운 좀 데이터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해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한번 눈으로 쓱 이렇게 찾았는데, 어떤 경로에는 좀 가중치를 둬가지고 최적의 그런 경로를 찾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4부 가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지 불러와서 어떻게 보여지고 처리를 하는지 그런 간단한 코드가 있고, 마지막에는 텍스트 관련해서 우리 텍스트 불러와서 보통 이제 텍스트가 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나 이게 교체해야 되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리플레이스 하는지, 그리고 전처리하는 부분들, 특수 문자 같은 건 사실 필요 없잖아요. 불필요한 불용어 제거하는 것들, 그리고 그 글자 수 세는 것들, 형태소 분석하는 것들, 여기서는 지금 트위터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던데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3가지 장점을 뽑자고 하면은,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부터 머신러닝에 넣는 것까지, 그리고 이미지와 자연어 사전 전처리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쓰는 코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판다스 책이나 파이썬 책을 보면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하면은, 이 책은 실무 테크닉, 책 이름에답게 실무에 관련된 그런 코드를 위주로 해서 예제를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어서, 이 책을 다 보신다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먼저 그 파이썬을 배우고 나서 판다스를 하나씩 배우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이런 실무적인 책을 통해서 그냥 실제로 쓰는 것부터 배우는 게 또 저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재미있게 판다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의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이 출판사의 예전에 번역서에도 그랬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약간 코드가 희미하죠. 예. 예전에 이 번역서는 이 희미한 코드를 그대로 두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똑같이 이 앞에 있는 코드를 깔끔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싱글 따옴표나 그 더블 따옴표 안에는 보통 빨간색이나 이렇게 기존에 있는 함수들은 색깔이 초록색이거나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보통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 검은색이어가지고 사실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못 보는 건 아닌데 가독성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책이 여백의 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 원하드 인코딩을 썼는데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그런 원하드 인코딩을 썼는데 라벨 인코딩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텍스트 분석 쪽에서 형태소 분석 이제 트위터가 지금은 OKT로 바꿔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책이 최근 6월 달에 나왔나요? 2020년 6월 달에 나왔는지 그럴 텐데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옛날 방식의 어떤 인플레이스인가요? 그런 부분도 옛날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게 7월 달에 나왔네요. 7월 30일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한번 훑어보시고 학습을 하신다고 하면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실무 테크닉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